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 학교가 9월 달에 시작을 8월 중순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MBA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너무 바빠갖고 제가 영상을 진짜 너무 오랫동안 못 올렸네요. 원래 계획은 그래도 한 일주일, 2주일마다 하나씩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정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고 요즘에 어쨌든 학교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다가는 정말로 그냥 영상을 올리기가 그냥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냥 예전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하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시간상 힘들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가볍게 무편집으로서 이러한 영상들을 좀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무편집으로 가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일단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기 때문에 간단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클레어, 그걸 뭐라고 부르지? 소식, 근황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 근황은 학교는 다행히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흥미롭고 다양한 방면에서 배울 게 많은 그러한 되게 이상적인 환경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닌 지가 이제 꽤 오래가 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이제 학생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버겁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러라는 와인 동아리가 있길래 당장 그 셀러라는 와인 동아리를 들었는데, 근데 이 동아리가 정말 대단한 면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탑 MBA 학교들 한 20개 정도 학교들에 있는 각각의 와인 클럽이 있는데 그 각각의 와인 클럽들이 모여갖고 대회를 한대요. 1년에 한 번씩 블라인드 테이스팅 대회를 하는데 특히나 보르도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20개 정도 MBA 이제 그 프로그램들의 와인 동아리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컴피트를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데, 지난 2년간 연속으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NYU Stern에 있는 그 셀러 와인 동호회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블라인드 테이스팅. 그래서 그 전체 이 미국에서 그 20개 학교 중에서 1등을 해갖고 실제 프랑스 보르도까지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더 높은 등급의 대회에도 출전을 하고 했다고 하길래 어쨌든 굉장히 흥미가 되는 그러한 이제 동아리여서 바로 저랑 클레어랑 둘 다 이제 가입을 바로 했어요. 어쨌든 간단한 요즘에 저희에 대한 근황의 소식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마시는 와인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와인 천국이잖아요. 와인이 너무 좋고 너무 가격도 좋고 해갖고 정말 저희도 와인 보시다시피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 쭉 이렇게 한 줄이 있지만 저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와인을 많이 마시는 만큼 사실 여러분들이랑도 제가 요즘 어떤 와인을 마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보려고 그러고, 오늘 공유할 거는 이 베가마르라는 와이너리예요. 보데가스 베가마르, 스페인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페인을 생각하면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와인은 템프라니오로 만든 게 아니라 스페인에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심는 레드 와인, 바로 가르나차라는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나차라는 포도 품종을 한번 마셔볼 거예요. 이 가르나차라는 포도가 그 프랑스의 그레나시라는 포도 품종이랑 같아요. 그 론 지역에서 이제 GSM이라는 블렌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레나시, 시라, 무베드, 이렇게 세 개 품종을 섞은 GSM이 유명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레나시가 스페인에서는 가르나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르나차로 만든 이 와인을 마셔볼 거고, 이 지역이
스페인에서 발렌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스페인이 크게 이렇게 있으면 마드리드가 거의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발렌시아는 거기에서 동쪽 끝에 있어요. 거의 진짜 해변가인데 그 해변가, 거의 이 동쪽 끝에 있는 해변가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포도 품종들은 뭐 템프라니오도 있고 까베르네 소비뇽도 있고 메를로도 있지만 이 가르나차를 잘 만드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르나차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와, 순수한 과일의 향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이 와인은 오크 에이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에이징을 했기 때문에 오크의 터치가 가지 않은 정말 순수한 과일의 향을 잘 맡을 수 있어요. 이 가르나차라는 포도 품종이 특이한 게 껍질이 얇아요. 껍질이 얇으면 일반적으로 병충이랑 이런 거에 약하거든요. 근데 얘는 껍질이 얇은 거에 반면에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하고 어디에 심어도 약간 좀 잘 자라는 느낌? 그래갖고 이 포도가 사실상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이걸 기르는 농부들한테 좀 사랑을 받아요. 어디에다가 길러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필록세라라는 그 병이 이제 유럽을 전파하면서 정말 거의 유럽의 모든 포도밭을 초토화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가르나차한테는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초토화되고 나서 조금 더 건강한 포도를 심어보자 해갖고 오히려 가르나차가 많이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가르나차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됐어요. 어쨌든 와, 향에서 정말 순수한 과일의 맛이 나는데 정말 약간은 뭐 자두도 있지만 그냥 포도? 정말로 그 포도 자체의 향이 굉장히 순수하게 교과서적인 정말 잘 익은 이 포도의 향이 나네요. 살짝은 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맛을 볼게요. 이 와인이 제가 이 와인을 너무 반갑게 찾았어요. 왜냐면은 이 와인을 전에 한국에서도 한번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맛있게 마셨거든요. 그게 이제 합정역에 르파르라는 그 와인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르파르라는 와인바에서 거기에 이제 그 주인님, 그 사장님의 추천으로 그때 이거를 마셨었는데 정말로 그때 너무 사실 저는 맛있게 먹고, 와, 진짜 가르나차가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맛을 가질 수 있구나 해서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는 마트나 이런 데서 안 팔더라고요. 아무리 두 눈을 뜨고 찾아봐도 안 팔았다가 여기 에스토어 와인숍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에스토어가 역시나 다시 한번 에스토어 리스펙트 너무 좋고, 근데 이 와인이 가격이 게다가 진짜 12달러예요. 12달러. 한국 돈으로 한 14,000원. 근데 품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때 과연 그때 맛이 날까 싶었는데 정말 그때 맛이 나요. 너무나도 순수한 과일의 향이 맛있게 납니다. 이 와인은 알코올 도수는 14도 정도 되는데 전혀 14도의 와인 같지가 않아요. 약간은 그것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정말 13도, 13.5도 정도의 알코올인 것 같은 부드러움이 있지만 그와 같이 이 과일의 맛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이 그레나시라는 포도 품종의 한 가지 마지막 트리비아를 얘기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그레나시 품종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와인이 나오는 이 포도나무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젊을 때는 막 포도를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포도 하나하나 개별적인 그 집중도, 얼만큼 진한지, concentration은 오히려 포도 성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져요. 근데 그 포도나무 자체가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 송이 자체를 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가령 뭐 8개 만들던 거를 뭐 4개 만들던가 이렇게 훨씬 더 적게 만드는데, 그 포도 송이 하나하나는 더 진한 맛이 들고 더 그 맛의 이 품질의 이게 이 기본적인 품질이 나와요. 이 뭔가가 이 변수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80년, 100년 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정말 이게 진한 이러한 맛들이 매번마다 나오는 reliable한, 정말 믿을 수 있는 품질의 그런 포도가 나오는데,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그 포도알이 되게 맛있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 grenache 품종이에요. 그래서 클레어가 거기에서 이제 맛을 좀 더 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맛을 묘사해 볼게요. 근데 이 맛이 정말로 맛을 그렇게까지 깊게 묘사할 게 없는 게 맛 자체가 워낙에 퓨어해요.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을 많이 안 받은 것 같은 정말로 순수 이 발효가 된 포도의 맛이 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퓨어, 이 정도로 퓨어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순수한 포도가 발효된 맛, 그게 이 와인에서 지금 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금의 딸기나 체리가 조금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는 딱히 없어요. 뭐 바닐라 맛이 난다거나 나무 향이 난다거나 아니면 흙향이 난다거나 뭐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순수한 과일의 향. 그래서 음식이랑 페어링을 한다면 양고기 같은 거, 너무 진한 스테이크보다는 양고기 같은 거, 아니면 돼지고기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랑 뭔가 페어링이 잘 될 것 같고, 얘가 놀라운 게 비비노 평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비비노 평점이 모든 빈티지 다 평균 냈을 때 한 3.4점? 그리고 이 빈티지 2017년도 한 3.6점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와인만큼은 전혀 비비노의 평점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제게는 그것보다는 더 맛있는 진짜 한 3.9점 정도는 되는, 너무나도 순수함이 잘 살아있는 가르나차의 와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마시는 와인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그 와인들의 지역이나 아니면 품종에 대해서도 같이 좀 더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무편집으로,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편집이 진짜로 한 편에 한 40시간 정도가 걸릴 때가 있었어요. 제 영상들이 또 되게 길잖아요. 한 40분 정도 하기 때문에 진짜 40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럴 시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무편집으로 가더라도 최대한 제가 이러한 재미있는 와인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같이 한 잔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너무 맛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조만간에 또 다시 재미있는 영상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